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자료형과 연산자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해요. 그럼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숫자 그리고 문자열, 그래서 그런 자료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보통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래밍 할 때 이게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뭐 데미지가 뜬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숫자고, 그쵸? 그리고 캐릭터들이 서로가 얘기하고 이럴 때 그런 것들이 다 문자열이죠. 네. 파이썬에서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정수는 1, 2, 3, 4, 5, 6, 7, 8, 9, 10 우리가 이런 값들을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를 그러면 출력을 해봐야겠죠. 파이썬에서 출력하는 거는 제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프린트,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34, 32 여기 한번 출력해 보는 거예요. 1 프린트죠. 그래서 여기서 2. 자, 이렇게 하는 게 지난번 우리가 썼던 프린트고,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할게. 4 5 7. 자, 이렇게 타이핑 했을 때, 자, 여기서 차이가 뭐죠? 큰 따옴표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네, 큰 따옴표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거를 문자하고 문자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5번, 6번, 7번 라인에 있는 큰 따옴표 없이 그냥 숫자로 입력한 거, 이거를 우리가 정수를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32, 1, 2, 4, 5, 7이 출력됩니다. 프린트 한 번 더 쓸게요. 자, 프린트 F로 계속 하는데 이게 손가락이 C 언어에 너무 그게 돼가지고, 네. 32, 1, 2 띄고 4, 5, 7 이렇게 출력이 되죠. 프린트 한번 쓰면은. 그래서 정수는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던가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뭐가 나오냐?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3, 4 더하기 4.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4층 연산 많이 하잖아요. 4층 연산 해보는 거예요. 5 더하기 7. 7 빼기 6. 4 곱하기 2. 여기까지만 할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조금 특이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처음에 1 더하기 1은 2가 나오고, 4 더하기 4는 8이 나오고, 5 더하기 7은 12가 나오고, 7 빼기 6은 1이 나오고, 4 곱하기 2는 8. 네, 간단하죠? 이렇게 연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4층 연산 중에 이제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해봤는데, 자, 그럼 나눗셈 한번 해볼 텐데, 나눗셈은 제가 아까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6 나누기 3 했을 때 결과가 몇이 나와야 되죠? 네, 2예요. 근데 이거를 6 나누기 3 하고 나누기는 이 슬러시 표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키보드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Shift 있어요. Shift 왼쪽에 보면 슬래시 키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음표 키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뭐 지금 제 터미널에도 나오지만 2.0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까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정수만 출력하고 싶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6 나누기를 한 번 더, 슬래시를 한 번 더 타이핑 해주세요. 나누기를 한 번 더 타이핑 해주셔서 정수 결과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슬래시 하고 3 하면은 2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정수끼리 이제 아까 4층 연산했잖아요. 나눗셈까지 하고 이제 정수 나눗셈, 이제 정수만 출력한 나눗셈까지 해봤는데, 이번엔 또 다른 연산자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연산자가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걸 해볼 거냐, 10 하고,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과 방금 배웠죠? 이거 하면은, 자 당연히 위에 거는 실수 3.3333 이렇게 나오고 아래 거는 딱 정수만 3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몫이 아니라 나머지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퍼센트 모양 있잖아요. 이걸 이제 입력하시게 되면은 나머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3에 대한 나머지 몇이죠?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결과 밑에 터미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어떤 연산도 할 수 있냐, 나머지 연산자 소개 드렸고 간단하죠?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2하고 자, 곱하기 하는데 하나 더 붙였을 때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곱하기 2래요. 그러면은 4. 이거는 설마 하고 2 곱하기 곱하기 3 하면은, 네, 이거는 승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에 2승, 2에 3승 대신에 앞에 곱하기가 2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2에 4승, 5승, 6승, 7승까지만 할까요? 자, 여기서 4, 8, 16, 32, 64, 128 이렇게 나오겠죠?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승수까지 해봤고요. 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네, 실수형을 해볼 건데, 이제 네, 실수지 않으려고 소수점이 있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0.7. 네, 이게 다예요. 네,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출력하면은 0.7이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실수형은 조금 정수보다는 약간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건 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릴 거고, 이거부터 해볼게요. 네. 2.2, 2.3을 했을 때 실행하면은 네, 4.5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원의 면적가 어떻게 했냐, 파이 r 제곱이잖아요. 파이가 3.141592 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3, r의 제곱이니까 아까 연산자 했을 때 했었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의 면적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열고 같이 한번 출력해 보는 거 해볼게요. 원의 면적하고 면적은 퍼센트 F. 그러니까 실수형 자료형을 출력할 때는 퍼센트 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F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3.14 1592 하고 곱하기 아까랑 똑같이 할게요. 네, 제곱 하는데, 자, 이렇게 출력하면은 어떻게 되냐,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약간 장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이죠. 네, 여기서 퍼센트를 한 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산을 할 때 마찬가지로 아까 정수 배울 때도 사각형의 넓이는 %d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퍼센트 하고요,
4 곱하기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4 곱하기 4.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은 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의 값만 출력할 때는 우리가 나이는 %d 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20 이렇게 하면 20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공식, 그러니까 연산을 해줘야 될 때는 그러니까 괄호 안에서 연산해주고 앞에 퍼센트 키워드 이거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소수점도 좀 조절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지우고요. 소수점을 이제 출력할 때 여러분들 이거 타이핑 하시는 거 같이 연습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꼭. 내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이거 복사하고요. 원의 면적은 %f입니다 해서 이걸 일단 지울게요. 그리고 중괄호하고 그 다음에 콜론하고 점 한 다음에 EF.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 복잡하죠? 근데 이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만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행하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뒤에 어떻게 되냐? 점 format format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약간 복잡한데 사용하다 보면은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여기서 소수점을 뭐 5째 자리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간단한데, 자, 지금 이거를 .1 하면은 이렇게도 나와요. 간단하죠? 네,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주지 않냐라고 했는데, 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거를 소개시킨 이유는 소수점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크게 무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실수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표현하는 거 연산까지 다 했죠. 이어서 문자열에 대해서 할 건데, 자료형 중에 문자열, 뭐 어떻게 보면은 프린트 함수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좀 거기에 대한 확장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일단 네,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문자열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문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글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연속된 문자들의 나열, 그쵸? 연속된 문자들의 나열, 이런 거죠. 프린트로 해서 hello my name is 길동,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문자열이다. 여기 안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문자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하면은 당연히 hello my name is 길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영상 올렸던 프린트 출력 영상이랑 좀 겹치는 내용이 좀 있을 텐데, 이제 작은 따옴표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를 3개로 해서 출력도 가능하고, 또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 뿐만이 아니라 큰 따옴표도 이렇게 3개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똑같죠? My favorite food is 피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피자를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네, 이렇게 하면 에러고요. 네. 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 큰 따옴표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꿔주셔야겠죠. 큰 따옴표를 약간 이렇게 넣어서 표현하고 싶으면 작은 따옴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작은 따옴표로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작은 큰 따옴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이 약간 규칙 같은 거니까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출력할 수 있어요. 애플, 바나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를 좀 복사해서요. My favorite food is 하고 했었던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엔터하고 퍼센트하고 가로치고 피자 하면은 네,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s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 안에 뭔가 입력해서 문장 사이에 뭔가 값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자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변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변수라는 단어는 다른 언어, 이제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달라요. 파이썬은 물론 파이썬만 다른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모든 언어를 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적어도 C 언어랑 C++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값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변수예요. 값을 할당하는 거. 코드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 value 10.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value는 변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변수예요. 그리고 이 10은 정수값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는 표시, 이거 대입연산자거든요. 이제 대입연산자인데 얘를 할당한다라고 좀 설명하고 싶어요. 네, 할당한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value는 뭐예요? 10을 정수값 10을 할당받은 변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칼을 가진 검사가 있어요. 자,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세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일 왼쪽 거는 지팡이 든 마법사, 중간은 칼을 든 검사, 제일 오른쪽은 방패 든 뭐 방패용사? 뭐 이렇게 좀 얘기할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따라서 자신의 직업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마법사가 되는 거고, 칼을 들고 있으니까 검사가 되는 거고,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방패용사? 어쨌든 네, 방패를 들고 있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파이썬의 변수도 약간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뭐냐, value에 지금 10을 할당했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가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문자열을 할당했잖아요. 그럼 문자열 변수가 되는 거고, 3.3 실수 3.3을 할당했기 때문에 실수형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똑같아요. 네, 변수는 똑같은데 각각 다르죠. 할당받은 게. 얘는 첫 번째 거, 세 번째 줄 거는 정수, 네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문자열, 다섯 번째 있는 거는 실수. 다르죠? 자, 되는지 한번 출력해 보죠. 그래서 value 출력을 해보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각각 실행을 시켜서 터미널을 확인하면, 그쵸? 10 길동 3.3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어떠한 값을 할당할 때 정수값을 할당하면 정수형 변수가 되는 거고, 문자열을 할당하면 문자열형 변수가 되는 거고, 실수형을 할당하면 실수형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검사나 마법사나 방패를 든 전사, 그러니까 자신이 들고 있는 무기에 따라서 자신의 직업이 결정된, 그러니까 파이썬의 변수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변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변수에 다른 자료용을 이렇게 바꿔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변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걸 응용해서 연산이라든가 다양한 파이썬의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 우리 지난 시간에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해봤잖아요. 그거와 같이 응용해서 또 해볼게요. age 10 name 길동, 그 다음에 키는 130.5, 이거 20살 하고 180.5 아니다, 175.5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프린트. 출력해봤잖아요. 어떻게? 나의 이름은 하고 네임,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어요. 하고 입니다. 나이는 age 살입니다. 프린트 나의 키는 키니까 센티미터 이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지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출력을 해볼 수 있죠. 이름은 길동, 나이는 20살, 키는 175.5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입력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하는데, 변수를 배웠으니까 입력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입력은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input 어떻게 사용하냐? input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변수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린트 나이는 age 살입니다. 지난번 제가 출력할 때 %d, %s 이런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나이를 입력해서 터미널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20 하면은 나의 나이는 20살입니다 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해볼까? 이렇게 20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입력했을 때 얘에 대한 이 변수 age 변수에 대한 타입 어떠한 자료용인지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프린트하고 타입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age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떠한 자료용인지 나옵니다.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20 입력하면, 자 20 했는데 타입이니까 str, 여기서 str은 스트링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력한 20은 문자열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이제 정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g는 int age, 그리고 다시 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열이지만 제가 정수로 바꿔서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 코드를 차근차근히 읽는다 면 네 번째 줄 보시면 나이를 입력하셔야 될, 자 20을 입력했습니다. 자 20을 입력했을 때 나이는 에이지 4입니다 했는데, 이 20은 제가 여섯 번째 줄 보면 출력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어떠한 자료형인지. 그러니까 클래스하고 str 나와요. 그러니까 문자열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거를 바꾸고 싶어, 정수형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이제 자료형 int가 인티저예요. 그래서 정수형인데 int하고 가로하고 age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age란 변수에 넣으면 얘는 int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타입하고 age 하니까 int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입력 받을 때 input, 입력은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그죠? 자, 그래서 변수를 통한 입력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또 어떤 거 할 수 있냐면은 변수를 통해서 성적을 입력 받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input KOR이라는 변수에다가 input 하고 국어 성적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복사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타이핑 해보세요. 꼭 영어 ENG, 수학 MES, 과학은 scientist 할 때 SCI로만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은 다 문자열형이었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제 정수로 입력받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int 하고 요렇게, 네, 이해되셨나요? 입력을 받는데 이제 정수로 입력 받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문자열로 바꾸고 나서 정수로 바꿔도 되고 입력 받을 때 아예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해서 국어는 KOR 점입니다. 이제 몇 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ENG, 그 다음에 수학은 MES, 그 다음에 과학은 SCI 점입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해볼까요? 자, 처음에 국어 성적, 여기 터미널에서 90, 또 국어, 제가 이거를 복사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네, 이 부분 3, 4, 5, 6번째 줄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시작하면은 국어 성적, 제가 여기다가 국어 성적 90점, 영어 80점, 수학은 95점, 과학은 82점. 자, 이렇게 했을 때 점수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내가 입력하는 대로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미널 창 밑에서요. 네, 밑에 여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평균을 내줄 거죠. 평균을 내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평균은 영어로 average니까 avg로 할게요. 그 사이 하나 더 아까 한 김에 확인을 해보죠. 프린트, 그러니까 타입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타입 하고 KOR, 그렇죠?
메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다시 해봤을 때 이거 에러 나겠네요. 네. 실행해서 타입이 전부 다 계산하기 전에 다 정수인지 문자열인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국어 90, 영어 91, 수학 85, 과학 87 했을 때 다 그쵸? 인트 이렇게 나왔죠? 할당이 제대로 됐다. 그러니까 다 정수로 다 됐다. 값이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얘를 다시 지워줄게요. 13번부터 16번까지 타입하는 걸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는 연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두 개를 다, 네 개 일단 다 더해야겠죠? KOR 더하기 잉글리시 더하기 매스 더하기 CI 하고 프린트 평균은 AVG.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평균은 뭐예요? 다 더한 건 총점이고 AVG랑 나누기 4죠. 과목이 4개니까. 그래서 AVG에다가 AVG 나누기 4. 근데 여기서 파이썬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14번째 줄 나누기 한 부분에 약간 의심을 하겠죠. 저러면 뭐가 나와요? 실수가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나누기 하나는 실수까지 나오죠. 정수만 하려면 나누기 슬래시 하나를 붙여서 정수 나누기를 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한번 슬래시 하나만 해서 실수 나눈 거 한번 해보죠. 자, 다시 실행을 시켜서, 자, 국어 93, 영어 85, 수학 91, 과학 91. 다 점수 다 다르죠? 그랬을 때 90.2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슬래시,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 똑같이 해볼게요. 아까 국어가 93, 영어 85, 수학 91, 과학 92로 할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4개 입력해서 평균은 90점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변수를 이용해서 입력도 받고 동시에 이렇게 연산까지 해보고, 그렇죠? 4층 연산도 해볼 수 있겠죠. 나머지 연산자 제가 이번 변수 시간에는 그냥 변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지 연산에서 그렇게 깊게 나가지 않았지만, 다른 연산자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연산자도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연산자가 많아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릴 연산자가 또 있어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일단 값에 대한 연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변수에서 아까 전 정수값들 해봤잖아요. 이번에 문자열을 활용해 볼게 해요. 그러니까 문자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당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name이라는 변수, 아까도 했지만 길동 이렇게 하고 과일 이걸 출력하는 거예요. hello my name is 어떻게 name my favorite fruit is,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 제가 잠깐 잘못했네요. 스펠링을. 네. Hello, my name is 길동. My favorite fruit is apple.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긴 문장도 해볼 수 있겠죠. ENTNC NC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문장을 What is your hobby?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B is games.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해도 돼요. 네, 이렇게 문장을 넣고 출력하면은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아까 전에 센텐스 이거 쪼개볼게요. 그러니까 월드로 월드에다가 월드 first 에다가 AT S 같이 넣고 월드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second what your 제가 아까 위에 T를 R로 써야 되는데 T로 했네요. 죄송해요. hobby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출력할 때 월드의 first 더하기 월드의 second. 자, 여기는 물음표로 넣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변수 두 개 이제 할당하죠. 각각 문자 열들을 이렇게 월드 퍼스트, 월드 세컨드에 각각 할당해서 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What's your hobby? 네. 근데 약간 띄어쓰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What's your hobby? 이렇게 출력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네, 변수를 이제 문자열로 해서 했을 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연산자에 대해서 볼 건데, 연산자는 이제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외워야지 라기보다는 많이 연습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외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소개를 좀 하죠. 일단 할당 연산자. 할당 연산자는 또 뭐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A에다 30 하면은 30이라는 정수값을 A라는 변수에 할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할당 연산자인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예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요렇게 생긴 연산자가 있고, 요렇게 생긴 연산자가 있고, 이렇게 한 이 정도? 이게 뭐 새로운 연산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축약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저희 A 30이었는데 10으로 일단 하고 할당하고 시작을 하면은 A 플러스는 하고 제가 5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자, A를 이제 출력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15가 나옵니다. 네, 빨리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게 풀어서 하면 뭐냐면은 A에다가 A 플러스 5한 값을 할당해라 라는 겁니다. 즉 처음에 A는 두 번째 라인을 보면 A에는 값이 10이 있잖아요. 10이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10이 있는 상황에서, 그쵸? 더하기 5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15라는 정수값이 할당되는, 그쵸? 그런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어서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 나가면은 프린트 A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값에 A 빼기 10, 그렇죠? A 빼기 10 한 정수값을 A에 할당하는 그런 연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출력이 뭐가 나올까요? 처음에 A는
두 번째 라인이면 10이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5 한 값. 그래서 15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15. 그러니까 A는 현재 15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에서 A 빼기 10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좀 보면 좀 보기가 좀 괜찮겠죠? 네. 여기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15 빼기 10 하면은 5. 즉 15 빼기 10 한 정수값을 A에 할당한, 그래서 출력은 5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 나오죠.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그 연산자들을 좀 이제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A 곱하기는 한 2로 할게요.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곱셈을 한 거예요. 2를 곱해서.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면 뭐예요? A에다가 A 곱하기 2 한 값을, 그쵸? A에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A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자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15, 자 여기까지 15를 했고 7번째 라인에서 15가 나왔고, 자 15에서 10을 빼는 값이니까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A 값이 이제 5니까 5 곱하기 2 한 값을 다시 또 출력하니까 A는 10을 할당받은, 그쵸? 그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 한 값이면은 마찬가지로 2 그리고 인트 A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16번까지 했죠? 그때 10으로, 그쵸? 10이 출력된 결과를 확인했으니 이제 나누기 2 한 값을 출력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슬래시 하나가 있으면은 소수점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하면은 5.0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산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만 있으면 소수점 나오고 2개 있을 때만 정수 나온다고. 그러면은 다시 돌려놓고 C는 2. 아이고, 이거 순서도 똑같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써보는 거예요. A 곱하기 2 한 값을, 그렇죠? 할당한 거죠. 그래서 다시 10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내가 정수값을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여기다가 A에다가 10을 할당하면 되는데 할당 연산자 연습하려고 한번 더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A 2, 그쵸? 이거 한 값이죠. 그래서 출력하면은,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18번째 라인에서 이 나누기하고 2 한 값을 A 할당했잖아요. 이때 이 A는 플롯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실수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한 상황에서. 그래서 곱하기 2 했을 때도 결과가 10.0이 나오고, 우리가 이게 정수 출력이긴 하지만 이미 A는 실수값을 할당받은 상황, 즉 나누기 연산, 그러니까 슬래시 하나 썼을 때 나누기 연산을 하게 되면은 A 값은 실수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를 정수형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수형 바꾸고 싶다, 그렇죠? A에다가 to A로 하면은 제가 이 int라고 이게 앞에 이렇게 한 거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정수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타입하고 A 했을 때 다시 정수로 바꾼 클래스 int 이렇게 나오죠. 정수형으로 할당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를 다시 출력하면은, 그쵸? 5가 다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 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제 정수 나오다가 이 나누기 연산하면서 A 값은 실수형으로 바뀝니다. 바뀐 상황에서 곱하기 2를 해버리니까 10.0이 나오는 거예요. 5.0 다음에 10.0이 나오는 거죠. 그쵸? 10.0이 나오고 나는 정수 출력해서 이렇게 슬래시를 2개 했는데 이미 A는 실수형이기 때문에 다시 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int 이렇게 바꿔줬다. 정수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A 바꾼 다음에 확인을 한 거죠. 31번째, 32번째 라인 보면은 A가 다시 타입 바뀐지 확인하니까 클래스 int라고 나오고 출력을 AC 출력하니까 값이 5.0이 아닌 5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료형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잘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을 좀 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5니까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프린트 A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써줄게요. A는 A의 2승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25가 결과가 터미널에 2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할당 연산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한 블록 중 18, 19, 20번째 라인 여기서 나누기 연산하면은 자료형이 바뀐다. 그러니까 자료형이 바뀐다라고 하면 A가 실수형을 그쵸? 할당받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수 받고 싶으면 정수 바꿔 주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이죠. 네, 할당 연산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좀 지워보고요. 자, 비교 연산 해볼 텐데 여기다가 제가 A에다 10을 정수값 10을 할당했는데 일단 또 하나를 할당해 볼게요. 자, 10. 자, 비교 연산자는 일단 B의 값도 정수값을 할당한 다음에 자, 비교 연산자는 부등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다, 그리고 아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현재 A에는 값이 몇이 들어있죠? 10이 들어있고 B에는 값이 정수값 10이 똑같은 값이 들어있죠. 근데 제가 A가 B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체적으로 출력을 하면은 그냥 자, 이렇게 제가 출력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false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꿔서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false예요. 그리고 자, 같다 라고 표현하면 이럴 땐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참이 나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A에다가는 int A를 넣고 B에다가는 float B 그러니까 10.0과 10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A하고 B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은 뭐가 나올까요? 자, 지금 현재 9번째 라인 보면은 제가 정수값 10을 그냥 정수로 다시 할당한 거죠, 그냥. 그리고 근데 이제 밑에 B는 실수로 할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타입을 각각 타입을 출력해 볼게요. A, B. 자,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A와 B를 비교했을 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각각 int와 float. 자, 지금 제가 실행을 했는데 참입니다. 그러니까 10과 10.0은 같다라고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정수와 정수 그랬을 때는 당연히 같겠지만 정수와 실수도 같을까라는 좀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타임만 좀 이렇게 남겨두고 지울게요. 자, 다시 해서 각각 정수끼리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여기서는 자, A가 B보다 작다라만 했을 땐 false지만 작거나 같다, 약간 뭐랄까 같다도 들어가요. 10도 포함하는 거죠. 현재 A의 값이 10이 있고 B의 값이 10이 있는데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같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참이 나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도 참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는 약간 이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거나 같다는 이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땐 자, 이거는 그냥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우리 아까 같다라는 표현 썼는데 얘는 동일하지 않다. 즉 뭐예요? A와 B가 같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자, 결과는 false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 A와 B는 같으니까 지금 결과 확인했는데 같으니까 이게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값이 자, B 값이 11로 바꿔볼게요. 바꾼 다음에 하면은 그렇죠? 다르니까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지 않다 연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 연산자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할당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도 해봤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이제 논리 연산자는 뭐냐? 우리가 보통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잖아요. 이게 뭐 수치 연산, 그렇죠? 그래서 수치 연산이 있는데 수치 연산자가 있는 반면에 또 논리 연산자라는 또 연산자가 있어요. 이 논리 연산자는 이제 AND/OR나 연산자가 있는데 조건에 의한 연산이라고 좀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조건에 의한 연산자냐? 비유를 좀 들게요. 자, 우리가 게임을 좀 비유를 할게요. 게임을 좀 예를 들어서 할 건데, 자, 보스 몹을 잡습니다. 보스 몹을 사냥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제 게임하면 우리가 이제 신나려고 게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게임하면 스트레스 더 받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나는 아이템을 보스를 잡았을 때, 사냥했을 때, 보스를 사냥했을 때 아이템이 나오고 골드를 법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결과가 신난다. 자, 그럼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엔드 연산과 오어 연산을 조금 설명하고 좀 이따가 딱딱한 표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신난다가 그냥 true예요. 예. 그리고 불행한 게 false고, 신난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보냐? 자, 보스를 잡았어. 자, 아이템 나왔어. 그리고 골드도 나왔어. 그러면 신난다. 그렇죠? 신난다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나와야 나는 신난 거예요. 욕심쟁이지. 예, 둘 다 참이었을 때, 둘 다 나왔을 때 난 신나는 거야. 근데 이 AND 연산자는 좀 까탈스러워요. 뭐냐? 아이템은 나왔는데 골드가 안 나왔어. 그건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약간 까탈스럽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결과는 거짓인 거죠. 그리고
아이템이 안 나왔는데 골드 나왔어. 아, 그래도 불행해. 둘 다 나와야 돼. 예. 그러니까 두 조건이 무조건 참이어야지 참이지, 두 조건 중 하나라도 false면은 불행한 거예요. false, 결과는 false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엔드 연산인데, 당연히 둘 다 안 나오면 불행하죠. 예. 이게 이제 엔드 연산이에요. 이따 표로도 설명 좀 들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엔드 연산 좀 이해가 되죠? 예. 어떠한 조건이라도 그 조건이 둘 다 참이었을 때 결과가 참이, 엔드 연산을 했을 때 참인 거예요. 중간에 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 이따 파이썬도 약간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드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엔드 연산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고, 아이템도 있고 골드가 있어야 난 신나지. 아이템 둘 중에 하나라도 뭐 안 나오면 불행한 거야. 예. 그런 조건에서의 엔드 연산이고. 자, 5화 연산 해보고 딱딱한 표로 넘어갈게요. 보스를 사냥합니다. 보스를 사냥. 자, 5화 연산은 조금 오픈마인드야. 약간 너프해. 그래서 보스를 사냥했는데 아이템이 나왔어. 5화 연산 5화 골드가 나왔어. 아, 신난다. 1 트루인 거, 트루예요. 1이. 자, 근데 보스를 사냥했는데 아이템이 나왔어. 그런데 혹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템 혹은, 근데 골드가 안 나왔어. 아, 그래도 얘는 신나. 그 다음에 이제 좀 길어지니까, 영상 길어지기 좀 싫으니까 그냥 복사할게요. 자, 아이템이 안 나왔는데 골드가 나왔어. 아, 신나요. 그리고 아이템이, 보스를 사냥했는데 아이템도 안 나오고 골드도 안 나와. 그렇죠? 이건 진짜 불행한 거죠. 예. false. 그러니까 5화 연산은 여기다 5화 연산을 쓰고,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 5화 연산 조건이 둘 다 참이었을 때 결과가 참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참이면 무조건 참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인 겁니다. 이따가 딱딱한 표에서 이제 덧셈 제가 비유를 또 통해서 설명할 건데, 이 조건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시죠? 엔드 연산이 어떤 건지, 5화 연산, 아, 이런 게 5화 연산이구나. 그런 조건. 네, 조건이 여기도 참이거나 여기도 참이면 참이고, 결과 5화 연산했을 때 참이고, 둘 다 거짓일 때, 둘 다 안 나왔을 때는 5화 연산하면 불행한 거고, 그러니까 false고. 네,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약간 비유적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건에 대한 그런 연산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딱딱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코드로 바로 설명드리기보다 이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네, 코드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end or not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됐고, 실질적 파이썬 코드에서도 이렇게 소문자로 end or not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코드로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설명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end 연산자는 이제 둘 다 참이라면 결과는 참. 그래서 둘 다 참이라 했을 때 이 참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짓은 0이고요. 네, 그래서 end 연산은 둘 다 참이라면 결과는 참이고, 5어 연산자는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 not 연산자는 참이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 약간 반대 연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nd 연산부터 볼게요. end 연산은 곱하기, 예, end 연산은 곱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라는, 그렇죠?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end 연산 end 연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end 연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그렇죠? 그리고 1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0도 0. 즉
둘 다 참이었을 때, 둘 다 1이었을 때 AND를 연산하면은 결과는 1이다. 그러니까 곱하기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든가 둘 다 거짓이면은 0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고 둘 다 참이었을 때, 둘 다 1이었을 때 1이다. 네. 자, 그리고 5와 연산. 자, 5와 연산은 더하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이 5R이라는 코드 쓸 거고, 그리고 A에 1이 있고 B에 1이 있으면 1 더하기 1. 근데 이제 이 5와 연산하면은 1 더하기 1은 1. 네, 1입니다. 5와 연산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참 거짓 중에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요. 둘 다 참이면 결과는 참인 연산자가 5와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A와 B가 참이면 결과는 참이다. 그리고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면 결과는 참이고, 5와 연산했을 때 A가 거짓이고 B가 참이면 결과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거짓일 때만 5와 연산하면 둘 다 결과는 거짓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게 5와 연산이에요. 간단하죠? 쉽게 표현하니까 무조건 더하기라고 해서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하기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대신에 둘 중 하나라도 참이거나 둘 다 참이면 결과는 5와 연산했을 땐 참이고, 둘 다 거짓일 때만 5와 연산하면 거짓이다. 네. 그리고 낫 연산자는 낫 이렇게 쓰고 얘는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A가 1인 경우에서 A를 낫 연산하면은 1은 이제 참이니까 true니까 반전시키면 false 0이 되겠죠. 0을 반전시키면 true 혹은 1이 되겠죠.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AND, OR, NOT 연산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파이썬에서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실습을 좀 해볼게요. 이제 뭘 할 거냐? 자, 영상의 짧음을 위해서 변수를 빨리빨리 해볼게요. 변수 2개 선언할게요. first value는 10이고, second value는 11이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보죠. 우리 비교연산 지난 영상에서 배웠잖아요. first value와 second value는 같다 했을 때, 자,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둘 다 값이 다르잖아요, 두 개가. 그리고 third value 변수를 또 선언할게요. 선언하고 할당을 좀 해볼게요. 5이고 first value는 5이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보죠. 자, 뭐와 뭐를요? 아이고, 자,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third value와 first value 비교했을 때 얘는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거는 false가 나오고 두 번째 거는 1이 나온 거죠. 이 두 개를 AND, OR, NOT 연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좀 코드가 좀 길어지는데, first value와 second value가 같고, 그쵸? third value와 fourth value가 같으면, 그러니까 이 비교연산이 참이고 이 비교연산 참이니까 왼쪽에 있는 AND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비교연산이 참이고 오른쪽 비교연산 third value, fourth value 이 비교연산 참이면은 결과가 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변수 대충 쓰기도 싫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그쵸? 자, 이걸 일단 제가 이것도 주석 처리를 할게요. 자, false가 나왔습니다. 왜? first value, second value가 이제 거짓이잖아요. 이거 같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만약에 이걸 제가 first value, second value 같다가 아니라 first value가 second value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이 왼쪽에 있는 AND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게 참이죠? 왼쪽 연산, 그쵸? first value가 10이고 second value가 11이니까 first value가 second value가 작다 했을 때 참이고, 그리고 third value와 fourth value가 같다 했을 때 참이죠? 작다라고 한 거와 같다.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랬을 때는 결과를 하면 이렇게 true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이 참인 거잖아요. 그 참과 참끼리 AND 연산을 했기 때문에 결과 참인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 if문 조건문 할 때 이 AND OR 연산 은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또 뭐 어떻게 할까요? OR 연산 해볼까요? 네, 이거를 제가 바꿔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둘 다 참이니까. 근데 다 다르게 해볼게요. first value가 second value보다 크다. 네, 거짓이죠. 근데 third value와 fourth value 같다라고 하면은 얘는 참이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얘도 참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third value가 fourth value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왼쪽도 거짓이고 오른쪽도 거짓이기 때문에, 그쵸? OR 연산 기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 그쵸? 부등호, 이게 조건이 거짓이죠. 그래서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다 false. 그러니까 false와 false끼리 OR 연산하면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약에 제가 third value가 false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AND 연산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나오니까 거짓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했죠? not 연산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not 하고 이렇게 괄호 하나 더 쳐줄게요. 그래서 괄호 쳐주는 거 이런 거 문법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first value가, 잘 보세요. first value가 second value보다 작다 했을 때 결과가 뭐예요? 참이죠. 그렇죠? first value가 second value보다 작다 했을 때 참인데 not 연산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false가 나와야겠죠? 맞죠? 반전시키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not으로 연산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12, 13, 14 false 나오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first value보다 first value가 second value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거짓이죠. 그쵸? 이 결과는 거짓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짓인데 not으로 연산을 하니까 not 연산자를 쓰면 반전이 돼서 true가 나오겠죠. 그쵸? 결과 지금 확인했어요. 결과가 true로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 연산에 대한 결과와 어떠한 또 비교에 대한 결과를 지금 AND OR not 연산을 한 걸 이제 간단하게 실습을 해봤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못했던 연산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은 네, AND OR not 연산은 여기까지예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할당 연산자에서, 자 할당 연산자 중에서 제가 요걸 못했어요. 요거 아니다, 요거, 그렇죠? 나머지 연산자인데 간단하죠. first value 그냥 value로 할게요. 자, value 현재 10을 할당했어요. 근데 value에다가 하고 3 하면은 이거는 어떤 뜻이냐? value에다가 value 하고 3.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value에 대해 할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이니까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 값 1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이게 답니다. 네, 그래서 다시 value에다가 20, 다시 10을 할당하고 2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2를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처음 값은 1이 나오고 두 번째 값은 0이 나오겠죠.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니까요. 그래서 1과 0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 있는데 일단 지우고, 어쨌든 할당 연산자에서 나머지 연산하는 것도 지난번에 못해서 같이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조건문 할까, 연산자 못하면 비트 연산 좀 할까 하는데 일단 조건문 먼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눌러 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네, 끝!